뇌 건강, 혈관 건강 단단히 챙기는 홈케어 운동법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전철에서, 커피숍에서 짬짬이 할 수 있는 건강 운동과 마사지 효과 절대 무시 못합니다. 비싼 돈 내고 헬스클럽 가는 것보다 평소에 내 몸이 안 좋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근육이 뭉쳤다, 잠을 못 잔다 느낄 때마다 이렇게 운동, 마사지를 해주세요. 만성 통증이 싹 사라지고 잔병 치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를 재활시켜주는 초간단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뇌를 젊게 만들고 싶은 분들, 뇌를 활성화하고 싶은 분들 꼭 해보세요. 통합치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를 재활시켜주는 초간단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과 눈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상한데 할 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생각하죠. 또 맞아 끄떡끄떡. 이때 망막에 맺힌 영상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영상이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목과 어깨를 풀어줍니다. 어깨 으쓱 스골 마사지에서 어깨를 풀어준 다음에 시선을 한 군데 딱 고정시켜서 보면서 눈을 좌우로 목을 돌려주는 겁니다. 천천히. 이때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바라본 물체를 정확하게 스캐닝한다. 디디디디디디디딕 스캐닝하는 거예요. 이게 영상이 눈에 맺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변하는 것이 뇌에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일 때 목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목신경도 이때 같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 등까지 같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때 눈은 뭐라고요? 저기 앞에 있는 물체를 보면서 스캐닝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부담돼, 힘들어, 눈으로 그만 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는 몸이 막 떨리거나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뇌가 힘들어서 그래요. 나의 뇌가 지금 좀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조금 더 하자. 그리고 좀 힘들면 약간 쉬었다가 또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우리 시각은 뇌 피질의 한 50% 정도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변한다는 것이 뇌에 얼마나 큰 자극을 주는지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운동신경. 나의 목을 움직여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승모근 굳어 있으면 목이 안 움직여요. 이게 안 움직이면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깨의 승모근을 풀어줘야 돼요. 쇄골 마사지와 어깨 마사지 하시고, 그리고 이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 나의 뇌를 젊게 만들고 싶은 분들, 뇌를 활성화하고 싶은 분들 꼭 해보세요. 운전하다가 앞에 신호등 섰어.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뇌를 갸우뚱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공부하기 전에도 하시고 아침 일어나서도 좀 다운돼 있어. 그러면 해주시면은 뇌 기능이 금방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어깨가 굳었어. 이럴 때도 이 운동 해주시면은 목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풀려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이제 뇌 기능이 떨어졌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렇게 재활 운동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정말 꼭 해보셔야 돼요. 또는 내 팔다리 힘이 약해져서 걷는 게 요즘에 좀 느려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이 목만 좋아지면 되겠어? 아니에요. 뇌와 시각과 목이 동기화되면 몸에 있는 다른 근육신경들도 동기화돼요. 그래서 몸의 운동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뇌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도 꼭 해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쓰러져가지고 잘 못 움직이실 때 있었거든요. 진짜 심했었는데 앉아서 이 운동을 하시고 나서 빠른 속도로 회복돼서 걷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먼저 어깨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으쓱 그리고 쇄골 마사지 좀 해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물체를 하나를 딱 보셔야 돼요. 손가락도 좋고 딱 눈을 고정시킨 다음에 천천히 스캐닝하는 겁니다. 천천히. 빨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 눈이 집중해서 보면서 이 물체를 스캐닝한다 하면서 계속 움직여주다가 좀 힘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라는 느끼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로 하신 다음에는 위아래도 하시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 혀가 뜨겁고 따갑고 아프죠. 이상하게도 신경실화가 폭주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미엘린이 벗겨지게 되면은 신경이 망가진다. 예방하고 개선하는 혀 마사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류재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 혀가 뜨겁고 따갑고 아프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로 60대 이상으로 몸이 빼짝 말라서 오세요. 잘 못 드셔서 너무 안 돼 보이죠. 그리고 구강 건조증, 혀와 입이 마르는 것도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두 가지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혀 마사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혀에는 3차 신경이 분포를 해요. 이게 다리 내에서부터 3차 신경이 나오는데 하까지 나오고 내려오면서 혀에 들어오는데 이때 안면신경의 가지도 같이 들어와요. 여기 있는 신경 가지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엘린, 신경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거든요. 신경은 그 미엘린이 필수예요. 미엘린이 벗겨지게 되면은 전달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도 신경실화가 폭주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 신경통 느끼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혈류가 없다, 산소가 부족하다. 그럼 거기에는 미엘린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나 신경 망가진 것 같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신경을 복구시킬 수 있어요. 자, 신경이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 신경은, 자, 여기 3차 신경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요 끝에서 신경의 껍질만 벗겨졌으니까 껍질만 복구시키자. 피가 잘 돌면은 복구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혀인데 외경 동맥이거든요. 외경 동맥으로부터 혀의 동맥이 이렇게 분포를 해요. 그리고 또 정맥도 또 나와서 이제 내경 정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혈류를 어떻게 하면 늘려줄 것인가? 문제는 혀의 근육이에요. 이 근육들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이 눌리면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 어깨가 잘 굳어, 팔이 잘 굳어, 정어리가 굳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난 혀 굳었어.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근데 굳어요. 혀를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는 게 다 혀 근육 때문이에요. 턱끝에 붙어서 살을 내밀어주는 근육, 혀를 뒤로 당겨주면서 올려주는 근육, 또 밑으로 설구로부터 살을 내려주는 근육, 또 위에 구개 부분에서 붙으면서 혈관을 당겨주는 근육이 4개가 이제 외부에서 혈을 당겨주고, 혀 내부에서는 앞뒤를 길게 당겨주는 근육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좁혀주는 근육, 그리고 위아래로 좁혀주는 근육, 8개나 있어요. 혀 근육이 총. 그 많은 근육들이 만약에 굳어졌다, 손가락으로 위아래 눌러서 마사지 해주면 좋아요. 꺼지를 잡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아로 혀를 누를 수 있어요. 이것도 꽤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를 때는 사람들이 씹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그시 누르고, 약간 아프게 누르고 30초,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살짝 움직여주면서 30초 동안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상하게 아픈 데가 있어요. 저는 깨물어 보면 왼쪽은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오른쪽은 더 아파요. 오른쪽이 혈류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자, 옆에도 물어주고 앞에도 물어주고 깊이 내밀어서 이렇게도 물어주고, 한 번 할 때 몇 초? 30초. 이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길게 누르시면은 혀에 있는 근육이 싹 풀립니다.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혈류가 개선이 된다.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혈류가 좋아지다 보면은 벗겨진 신경 수초, 미엘린도 이제 다시 재생이 될 거고, 그러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다 다르거든요. 쓴맛은 서린신경이 느끼고,
또 앞쪽에 있는 맛들은 안면신경 쪽에서 느끼고, 여기 보시면 단맛을 느끼는 부분, 짠맛을 느끼는 부분, 신맛을 느끼는 부분, 쓴맛을 느끼는 부분. 이 쓴맛을 느끼는 부분들은 혀 뒤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쓴맛을 느껴요. 그 내가 이상하게 신맛을 많이 느껴. 그러면 옆에를 많이 씹어주면 되겠죠. 단맛이 나. 그러면 했겠죠. 이렇게 내가 이상을 느끼는 맛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눌러주시면 그 부분의 신경이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혀 아프다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살살 눌러주시고, 또 침이 잘 안 나와, 입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혀가 갈라졌어, 입안이 텁텁해, 이런 분들도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혀를 눌러주는 마사지를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마사지 해보시고 나는 도저히 매운 거, 뜨거운 거 먹을 수가 없다, 혀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입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아시죠? 재생의학 치료, 주기세포 치료와 신경차단, 재생술 치료를 하시면은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측두근 마사지 어떻게 하느냐? 주먹을 쥐고 안쪽 넓은 면이 있죠. 넓은 면을 옆머리에 대고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쭉 밀어주면은 안에 있던 혈류가 쭉 빠져나가겠죠. 뇌를 되살리는 측두근 마사지가 있습니다. 머리 옆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뇌와 직접적으로 혈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주면은 뇌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씹을 때 턱 근육과 측두근이 함께 움직이는, 잘 보세요. 꽉 깨물면 여기 노랗게 붙여놓은 교근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빨갛게 붙여놓은 측두근도 깨물 때마다 블룩블룩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깨물 때마다 뇌 혈류가 3.5mm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음식을 씹을 때 뇌산소 공급되나,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그렇게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측두근은 머리 앞머리에 있으면서 바로 안쪽에 뼈가 있죠. 그 사이에는 뼈 안쪽에 뇌가 있어요. 측두엽, 전두엽 쪽이 같이 있고요. 이 턱 근육도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측두근 마사지 어떻게 하느냐? 혈류를 밀어낸다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안쪽 넓은 면이 있죠. 넓은 면을 옆머리에 대고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쭉 밀어주면은 안에 있던 혈류가 쭉 빠져나가겠죠. 쭉 밀어내고 차고, 쭉 밀어내고 차고, 쭉 밀어내고 차고. 이렇게 한 30번 정도 해주면은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팔이 아픕니다. 이거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 그러면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이 없을까? 물병 또는 약병을 이용하는 거예요. 평평한 넓은 면에 옆머리를 대고 벽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밀면 되는데 밀면 목이 아파요 또. 그래서 반대편 손으로 내 머리를 밀면서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해주면은 옆에 차 있던 피가 쫙 밀려나가고 쫙 밀려나가면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뇌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 눈이 밝아지는지 머리가 맑아지는지.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뇌압이 차면서 답답하고 눈까지 막 압이 차오는 것 같아. 혈류가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밀어내면은 이런 증상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산소 공급되면 뇌세포가 더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옆에 대고 눌러주면서
앞으로 왔다가 머리를 뒤로 돌리면서 뒤로 밀고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가 자 이때 좀 세게 밀어줘야 돼요. 너무 살살 밀면은 효과가 없어요. 꾹 누르면서 쫙 피를 빼주고 꾹 누르면서 쫙 피를 빼주고 자 이렇게 꾹 누르면서 쫙 피를 빼주고 30번 정도 해보세요. 금방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머리가 개운해진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혈류가 증가하고 뇌산소가 공급되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치료, 루빈 시간차술이 있죠. 또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기 전에 혈류를 증가시키는 마사지를 꼭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그러한 마사지가 될 것입니다. 매일 뇌 혈류를 펌핑해주면은 여러분의 뇌가 젊어집니다. 우리가 심장마비 때문에 넘어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심장 마사지를 푹 하죠. 심장을 눌러서 피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 두드리기 마사지, 다음에 이복근 마사지, 목비근 마사지, 어깨 펌프 마사지, 마지막으로 교감신경 마사지까지 이 5개의 만능 마사지를 수시로 통합치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만능 마사지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 통증은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돼서 뇌혈류 장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심장마비 때문에 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심장 마사지를 푹 하죠. 심장을 눌러서 피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피가 부족한 뇌에 혈류를 넣어줄 겁니다. 혈류 펌프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앞에 이마 두드리고, 두 번째, 옆에 후두부 윗부분을 두드려서 피를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귀 뒤쪽으로 내려와요. 자,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면 귓볼 바로 아래쪽에 턱뼈를 만지세요. 그 다음에 꽉 눌러줍니다. 턱뼈를 만진 다음에 바로 뒤로 미끄러지면서 꽉 눌러주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손을 눌러주면서 턱을 움직여주는데 손을 눌러주는 힘이 약한 분들 볼펜이나 연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꽉 눌러주시면 더 세게 누를 수 있거든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꾹 1분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비근 마사지. 좀 전에 이복근 마사지는 여기에 있는 혈관을 열어서 머리에서 내려온 혈류를 그 다음 경정맥으로 내려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를 잘 눌러서 풀어주시면 피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목비근 마사지를 이제 더 내려줘야 돼요. 목비근 마사지는 목의 중간 부분을 표시된 부분을 눌러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누를 때 아프다고 살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손을 보시면 쑥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쑥 깊이 손가락이 이렇게 목비근을 꽉 쥐어줘야 돼. 이렇게 아프면 천천히 꾹 깊은 데까지 교대로 또 한쪽도 꾹 아프다. 이 안 좋은 분들은 많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 혈관이 많이 막혀 있구나. 경동맥, 뇌경정맥이 많이 막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많이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안 아파집니다. 안 아파질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고 네 번째, 이제 어깨 펌프를 해주는 거예요. 피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슴뼈에 엄지손가락을 딱 댑니다.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어깨를 펌프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훅, 훅. 자,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어깨 날개뼈가 마비된 사람들, 운동 장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더 힘을 줘서 쫙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내리고 숨 들이키면서 쫙 잘 안 올라가도 몇 번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자, 쫙 끌어올리세요. 자, 잘 되는 분들은 슉
시오. 자, 이 손가락을 축으로 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어깨가 귀를 향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됩니다. 보이시죠? 어깨가 쫙 뒤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어깨를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올리실 때 이렇게 쫙 올리시면은, 이게 너무 앞으로 가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안 나게, 날개뼈 소리 안 나게 쫙 올리시고, 쫙 펴졌죠. 이 상태를 잘 기억하세요. 나의 지금 날개뼈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 등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을 유지하면서 딱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자세가 똑바로 펴져 있어요. 이게 굽지 않고. 자, 등과 아랫배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배가 나오고 등이 굽죠. 그래서 거북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굽은 등을 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펴면은 다시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은 날개뼈에 있는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기립근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쫙 펌프질을 몇 번 해주고 딱 펴주면 등이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랫배와 등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펌프질을 한 다음에 딱 힘을 주고 유지를 시키세요. 그러면 내 조금 신경 안 써도 등이 펴져 있게 됩니다. 날개뼈를 활성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등을 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것은 가장 효과가 좋은, 이 모든 것을 망라한 효과가 있는 교감신경 마사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표시된 부분 보이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위치를 알려드리면 손으로 양쪽 쇄골 사이를 싹 댑니다. 손가락을 대면 그 옆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쇄골 바로 위에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때는 볼펜이 필요합니다. 볼펜 또는 연필을 가지고 쇄골 바로 옆에 부분을 꾹, 90도로 직각으로 누르셔야 돼요.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향하지 말고 그대로 직각으로 꾹 센 힘으로 눌러줍니다. 자, 교감신경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쫙 누르고 있으면 힘이 풀려야 돼요. 늘어질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이게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이쪽에 긴장이 풀릴 때까지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한 1분만 눌러도 풀리고요. 어떤 분들은 한 5분 정도 눌러야 풀려요. 그리고 여기 누르면 아프거든요. 이상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될수록 더 아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누르다 보면 통증이 사그러듭니다. 계속 누르셔야 돼요. 5분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깨가 풀립니다. 긴장이 풀려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자꾸 굳어지면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그러면 쫙 눅눅듯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수면 부족, 수면 장애에 있는 분들 이게 계속 긴장이 되어서 콜티솔이 나면서 수면 장애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눌러주면은 긴장이 풀리면서 안정이 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수면 장애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흉골 있는 부분 옆에 꾹, 여기 옆에 보면 목비끈이 오는 거 보이죠? 목비끈 바로 옆입니다. 그 부분을 꾹 세게 콱 누르면은 풀려. 신경이 풀려. 이 교감신경이 풀리는 것은 강력해요. 이것은 온 몸에 영향을 줍니다. 머리 위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하지까지 쫙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올라간 혈류량이 신경이 풀리면서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마사지를 모두 합한 효과가 이 한 개의 마사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교감신경 마사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머리 두드리기 마사지, 다음에 이복근 마사지, 목비근 마사지, 그리고 어깨 펌프 마사지, 마지막으로 교감신경 마사지까지 이 5개의 만능 마사지를 매일 수시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뇌를 열심히 건강하게 만드세요. 뇌 혈류를 펌핑 해주면은 여러분의 뇌가 젊어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콜티솔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서 낮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낮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강력한 교감신경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교감신경 마사지를 하는 것인데, 통합치약 전문의 류재입니다. 불면증, 수면장애 있는 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볼펜 또는 연필이 필요합니다. 연필로 귀 밑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복근 자리죠. 귀 밑에 부분을 쑥 꾹 한 1분 정도를 좀 아프게 누르셔야 돼요. 꽉 누르면서 턱을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 마사지를 하는 것인데, 교감신경은 양쪽에 표시된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필로 또는 볼펜 뒷꼭지로 꽉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쇄골이 있죠? 양쪽 쇄골 가운데 폭 들어간 부분을 손을 대신 다음에 그 옆에 부분에 손가락 하나 더 대고 그 옆에 부분을 누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누르는 방향은 정확하게 뒤쪽으로 누르셔야 돼요. 이거를 옆으로 누르시면 다른 곳이 눌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뒤로 꾹. 아파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분들은 여기가 매우 아픕니다. 그런데 눌러도 아무 이상 없어요. 누를 때만 아플 뿐, 떼면은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면 몸에 힘이 쫙 풀려요. 긴장이 풀리는 거죠. 누워서 이제 잘 준비 다 끝나고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거예요. 두 손으로 꽉. 좀 심한 분들은 한 5분 정도 누르셔야 돼요. 안 심한 분들은 한 1분만 눌러도 힘 빠져, 나른해져, 그냥 잠이 골아떨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교감신경이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콜티솔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이 낮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낮의 사이클이 밤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낮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면 콜티솔 레벨도 떨어지고, 그리고 뇌혈류도 증가하고 수면 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강력한 교감신경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면 잠이 와요? 안 오죠.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났어.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그렇게 잠을 못 자면 결국 어떻게 될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장기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좋아지지 않고 내 몸이 점점 더 굳어지면서 점점 온몸이 아프고, 그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교감신경이 이제 계속 혈관을 좁히니까 뇌 기능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킨다. 이게 정말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안에 교감신경절, 상부 경부 교감신경절, 중부 경부 교감신경절, 여기는 하부 경부 교감신경절이랑 흉추 교감신경절이 같이 합쳐진 교감신경절이에요. 되게 큰 성상신경절이라고도 불리는 교감신경절이 이 안에 있어요. 여기를 내가 꽉 눌러주면 신기하게도 교감신경이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골아 떨어지게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꽉 눌러서 언제까지 누르면 될까요? 잠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눌렀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상해, 어깨에 있는 데가 저려. 그럼 방향이 틀린 거죠. 똑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꾹 눌러줘서 언제까지 누른다고요? 정말 나른해질 때까지, 몸에 힘이 빠져, 그만 누르고 자고 싶어, 이럴 때까지 누르세요. 그리고 또 반대쪽도 동일하게 폭 들어간 부분에 손가락 옆에를 대고 그 옆에를 꽉 눌러주면은 수직으로 뒷방향에서 누워서 위에 손을 두 개를 얹고 꽉 누르면 쉽게 누를 수 있어요. 팔의 힘이 진 누르거든요. 세게 누르시는 게 효과는 좋아요. 여기 세게 눌러도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고 꼭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잘 때 정말 꿀팁이에요. 근데 잠잘 때 이외에도 내가 낮에도 누구한테 마음 상하고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손이 안 잡혀. 그럴 때 눌러보세요. 내가 책을 보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 공부가 눈에 안 들어와. 그럴 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혈류가 개선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잠들기 쉬운 꿀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이 목비근 마사지도 하셔야 돼요. 혈류를 열어주는, 이렇게 해서 뇌혈류를 증가시켜주면 잠이 스르륵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후두부, 목비근, 혀, 얼굴, 측두부의 이 모든 통증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류자입니다. 후두부, 뒤통수 통증, 안면부 통증, 두피, 측두부 통증,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구강자극감, 혀 통증, 외경 동맥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경 동맥은 어디로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사지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경동맥은 경동맥이, 충동동맥이 올라와서 여기서 내경동맥, 외경동맥 갈라지게 되는데, 내경동맥은 뇌로 바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외경동맥은 얼굴에 여러 군데에 가지를 내게 되는데, 이 가지가 좁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나쁜 피가 차게 되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열감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외경동맥은 갑상선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갑상선 저하증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는 혀로 혈액을 공급하는데 혀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혀통증,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게 돼요. 다음에는 안면동맥, 얼굴로 혈액을 전부 다 공급하게 되는데, 얼굴에 혈액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피, 얼굴이 검게 변하고 붓고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후두동맥,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서 먼저 이 목비근에 혈액을 공급해 주고 나서 그 뒤로 가서 후두부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혈액이 목비근에 잘 공급이 안 되면 목비근이 굳어요. 그래서 이 목비근을 마사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게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은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이 열리게 되면은 목비근이 저절로 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후두부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붓게 돼요. 통증도 생기고, 난 뒷머리가 아파요. 그런 분들은 후두동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은 상악동맥, 위턱과 아래턱의 근육과 치아, 잇몸에 모든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악동맥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치통이 오고 잇몸 통증이 오겠죠. 그 다음에 더 올라오면 이제 천측두동맥, 측두부와 두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부터 눈으로 혈액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막히면은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선 눈이 뻑뻑하고 눈이 붓고 시뻘겋게 붓고 통증이 느끼게 되겠죠. 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측두부에 통증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침샘, 귀밑샘이 있는데, 귀밑샘은 천측두동맥, 상악동맥, 후이계동맥이 같이 혈액을 공급해요.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공급되겠죠. 또 한 가지, 후이계동맥은 귀 바로 뒤로 와서 귀의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후이계동맥이란 천측두동맥의 혈액이 부족하면 귓볼에 주름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죠? 이 모든 부분에 혈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경동맥을 만지고 마사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지금 말씀드린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후두부, 목비근, 혀, 얼굴, 측두부의 이 모든 통증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의 혈관을 같이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죠.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펜을, 귓볼이 있죠. 귓볼 바로 뒷부분이에요. 여기 파랗게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을 꽉 강력하게 30초간 꽉 누릅니다. 여기 누르면 상당히 아파요.
아픈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아파요. 이렇게 꾹 이상 안 생기니 걱정하지 마시고 30초간 강한 힘으로 꽉 살살 누르면 효과 없습니다. 강한 힘으로 누르면 이제 뭔가 쫙 혈관이 열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옆머리, 뒷머리, 목 아래까지 쫙 약간 땀도 나면서 열이 나요. 몸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귓볼 바로 뒷부분 꽉 눌러주면은 풀리게 됩니다. 자, 30초씩 시간을 두셔서 눌러보세요. 금방 여러분의 뒷머리, 목, 어깨, 얼굴 부분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해보시고 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도 난 부족해, 그래도 좀 불편해,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재생의학 치료, 줄기세포 치료와 신경재생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피를 일단은 두드려 보세요. 머리 아픈 사람도 저린 사람도 두드려 볼 때 어떤 부분이 특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특별히 혈류가 많이 차 있고 혈류가 안 좋은 부분이죠. 그럼 그 부분을 더 많이 두드려 줘야겠죠. 두피에 피가 찬 사람, 나쁜 피가 찬 사람들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두피 혈류를 증가시켜 주면은 뇌산소도 더 공급되고 뇌혈류도 개선이 됩니다. 머리에 쥐가 나고 저림 증상 대부분 혈류장애로 발생합니다. 두피에 피가 꽉 차는 거예요. 이 피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질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사를 놓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면 검은 피가 줄줄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검을까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는 피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혈관이 신경이 눌리면서 이 저림 증상, 쥐 나는 증상이 발생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머리를 두드려 줄 때 이게 혈류가 좀 열립니다. 자, 머리를 두드려 주고 그리고 또 목도 풀어주고 쫙 내려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두피만 풀어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뇌와도 연관이 있어요. 뇌에서 압이 차는 사람들, 혈류장애로 뇌압이 오르는 사람들, 그 압력이 어디로 가느냐? 두피로 빠져나가서 두피를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 혈류를 증가시켜주면은 뇌산소도 더 공급되고 뇌혈류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두피를 일단은 두드려 보세요. 머리 아픈 사람도 저린 사람도 두드려 볼 때 어떤 부분이 특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특별히 혈류가 많이 차 있고 혈류가 안 좋은 부분이죠. 그럼 그 부분을 더 많이 두드려 줘야겠죠. 그런데 혈류가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많은 부분이 옆머리하고 귀 뒤쪽, 그리고 후두 쪽이거든요. 앞쪽으로도 내려가긴 하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옆머리 쪽을 두드려 주는데 이 혈류가 내려가고 뒤로 오는 이 앞에도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귀 뒤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만져보면 딱딱해요. 이 뼈다. 뼈를 뭐하러 두드리느냐? 이 위에 혈관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귀 뒤를 풀어줘야 피가 목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온 혈관을 목 뒤에서 목도 풀어서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후두부로 혈류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딱딱한 부분을 쳐주고, 자, 이 머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을 풀어줘야 돼요. 뒷목에 여기 쏙들한 부분 있죠. 이 쏙들한 부분 풀어주고, 그럼 양옆 부분을 풀어서 이 근육들이 이게 후두 하근이라고 거기에 작은 근육들이 혈류를 막아요. 그래서 풀어주면 내려갑니다. 뒷목이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곳은 옆목이에요. 이 목비근. 여기 침샘도 있어요. 침샘 두둑한 사람들 혈류 많이 막힙니다. 어쨌든 옆머리에서 혈류가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경정맥으로 내경정맥, 외경정맥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비근을 풀어주는 것이 혈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귀 밑에를 풀어주고, 귀 밑에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따라서 목비근을 따라서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귀 밑에를 풀고선 옆으로 갑니다.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있는 쪽까지 이렇게 혈류를 개선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피가 쫙 내려오게 되는 거죠.
두피에 피가 찬 사람, 나쁜 피가 찬 사람들 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생각하세요. 이 머리가 잘 나려면 혈류를 좋게 해줘야 돼. 그래서 잘 두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목을 풀어주시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그때뿐이에요. 이거 매일 자다가 일어나서 두드리는 우리 환자분 중에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 두드리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매일 두드린대요. 그렇게 만성이 돼버린 거죠. 이건 안 두드린 것보다는 두드린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목혈류가 너무 많이 눌려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자가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루이빈 신경차산술 혈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안 두드려줘도 빠져나갈 혈류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런 불편함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만성이 되어버린 분들은 루이빈 신경차산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 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칙칙하고 검어요.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너무 깊게 있어요. 귓볼 주름도 심해요. 이런 분들 뇌 기능이 함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다시 20대로 돌이키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합치료 전문 유전입니다. 늙어가는 몸 어떻게 하면 젊게 회전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뇌를 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 보면 얼굴에 주름이 있다, 귓볼 주름이 있다, 등이 굽었다. 이게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뇌가 늙으면 발생하는 현상과 동일한 겁니다. 뇌는 외부엽에서 발생이 됩니다. 뇌와 얼굴 피부를 연결하는 신경이나 이게 다 외부엽에서 생기는 거니까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얼굴을 자극해줄 때 뇌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시 20대로 돌이키는 방법.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얼굴에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얼굴에 크게 안면 동맥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동맥을 따라가면서 눈 옆에 꽉 눌러준다. 코 옆에 부분을 꽉 눌러준다. 이 혈류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턱 중간 부분을 꽉, 여기 누르면 아파요. 이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면 동맥에 혈류를 잘 흐르게 해주고, 두 번째는 천축두 동맥,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해서 축두부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피가 잘 흐르면 상당히 뇌가 젊어집니다. 이렇게 꽉 누르고 쭉 훑어내리고, 꽉 누르고 쭉 훑어내리고 10번 정도 해주시면 금방 눈이 확 떠지면서 머리가 개운해져요. 뇌 신경을 자극, 혈류를 자극하는 얼굴 혈류 마사지 운동 해보시고, 두 번째, 척추를 펴주는 초간단 운동. 이거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깨 넓이로 다리를 펴고 손바닥을 앞으로 쫙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대퇴뼈가 쫙 오므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펴지죠. 동시에 척추뼈가 펴집니다. 자, 이렇게 중력에 저항하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척수의 근육이 활발해지고 뇌로 많은 혈액이 들어오면서 뇌 신경이 또 자극을 받으면서 뇌가 젊어집니다. 자, 안면 부분의 혈관 부분을 마사지 해준다. 이제는 손바닥을 쫙 돌려주면서 등을 펴준다. 여러분 뇌를 젊게 해주고 여러분 신체 나이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왜 수면장애가 발생할까? 밤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오전이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밤이 되면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져야지 잠을 딱 잘 수 있게 되는 건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양압기 같은 장치들도 도움이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를 꼭 해보세요. 머리 두드린다, 이복근 마사지, 목배근 마사지, 어깨를 올려주면서 승모근을 가동하면서 견갑골이 회전시켜주는 운동, 교감신경, 자율신경 마사지, 이게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뇌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재생의학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합의학 전문의 류전입니다. 불면증, 자꾸만 자다 깨는 수면장애, 렘수면, 밤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세요. 왜 수면장애가 발생할까? 콜티솔 분비가 과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잠 못 자거든요. 그런데 콜티솔은 왜 많이 나올까?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만성 통증. 자, 스트레스 받으면은 콜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콜티솔이 나오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문제는 그것은 낮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콜티솔이 높아져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오전이 되면 콜티솔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밤이 되면은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나오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을 딱 잘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낮은 거죠. 또 낮이고 이러니까 몸에서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너무 완벽한 성격이야, 좀 예민해, 그러니까 그런 나를 이제 많이 다독거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 이거는 무조건 콜티솔이 나와요. 우리 몸이 밤에 잘 때, 나는 잘 때 아파서 제대로 똑바로 눕지도 못해요. 그냥 눕기만 하면 여기저기 아파서 잠을 설쳐요. 이게 콜티솔이 나오는 거거든요.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몸에서 콜티솔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만성 통증을 해결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콜티솔을 낮추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존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양압기 같은 장치들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모두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면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밤을 어둡게 한다든가, 소리를 없앤다든가, 노력은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를 꼭 해보세요. 혈류를 개선시켜주면은 뇌 기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콜티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 머리 두드린다, 이목근 마사지, 목배근 마사지, 그리고 어깨를 올려주면서 승모근을 가동하면서 이 견갑골이 회전시켜주는 이런 운동, 그리고 이제 이 교감신경, 자율신경 마사지, 이게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이게 자율신경만 딱 안정화돼도 잠이 오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이런 마사지법 꼭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잠자는 것은 훨씬 나아집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한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한다. 혈관이 수축하면 당연히 뇌로 올린 혈류량이 줄어들죠. 뇌 혈류량이 줄어들면 산소와 포도당이 줄어들고 뇌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의 기능 손상이 많이 일어난 분들은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발생되는 것이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 수면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뇌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수면장애는 이런 다른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뇌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난 도저히 어떤 것에서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재생의학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와 신경재생 치료예요. 자, 줄기세포 치료를 우리 병원에 와서 하시는 분들, 정말 수면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몸 상태가, 뇌 기능이 많이 돌아오면서 나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인지 기능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요즘엔 잠을 잘 자요, 전에보다는 훨씬 잘 자요, 수면 시간이 늘었어요, 자다가 안 깨고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감신경 안정화됐고 콜티솔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수면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잠잘 때 이 뇌에 미세아기오 세포가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 치매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독성 물질이 신경세포를 죽임으로써 치매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치매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많은 논문에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면장애, 불면증 그대로 두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 혈류량이 부족하면 만성질환이 발생합니다. 이 경동맥 혈류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목비근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인대를 이제 섬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심화 과정으로. 통합치약 전문의 류전입니다. 뇌 혈류량이 부족하면 만성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뇌 혈류량을 늘려주는 것이 나의 만성질환, 내 몸이 아픈 곳을 치료하는 데 있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자, 경동맥이 여기 있습니다. 이 경동맥으로 머리를 올라오는 혈류량의 80%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경동맥이 좁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금방 뇌혈류가 줄어들고 뇌산소 부족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경동맥 바깥쪽에 목비근이 있거든요. 목비근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 혈관이 눌리면서 직경이 줄어들어요. 그 혈류량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 혈류량이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로 해서 혈류량 측정해 봤을 때 좀 괜찮은 분들, 1분에 한쪽당 400ml 이상 올라가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우유팩 500ml 우유팩이 있죠. 대충 그 정도 양이 올라가 주면은 뇌는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류량이 줄어든 분들, 1분에 100ml, 200ml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뇌 기능 떨어지고 뇌산소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동맥 혈류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우리 그것을 막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목비근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목비근이 지금 누르고 있어요. 여기 목비근을 내가 꽉 눌렀을 때 이 안에 경동맥이 있다. 그런데 이 목비근이 어디 있죠? 여기 위에, 여기 파랗게 유양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골, 쇄골로 쫙 넓게 와요. 수없이 많은 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유양돌기에서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흉골, 옆으로는 쇄골로 쫙 늘어오는 이 목비근의 이 인대, 근육 가지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특히 이 목비근의 안쪽에 있는 가지들이 문제예요. 안쪽에는 바로 뭐가 붙어 있죠? 경동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목비근이랑. 그러니까 그 부분의 통증이 없어야 된다. 목비근에 통증이 있으면은 경동맥은 줄어든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눌러서 마사지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은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짧은 영상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교대로 눌러주셔라. 같이 누르면 피가 안 통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대로 눌러주면은 이렇게만 해줘도 많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다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인대를 이제 섬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심화 과정으로. 여기 잡고서 깊은 곳을 눌러보면은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풀리지 않은 근섬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30초 동안 누릅니다. 좀 세게. 그러니까 힘껏 누르셔야 돼요. 살살 누르면은 좀 아프게 힘껏 누르셔야 돼요. 살살 누르면은 풀리지 않아요. 30초를 누르고 떼고, 그냥 또 움직여 보면은, 흔들어 보면은 아픈 데가 또 있어요. 그럼 거기를 또 꽉 빨래집게로 찝듯이 꽉 집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 인대를 하나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게 하나 풀잖아요. 그럼 그놈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덜 아파요. 분명히 덜 아파집니다. 그리고 그 다른 애를 또 꽉 눌러서 풀면은 30초를 누르셔야 돼요. 짧게 누르면 소용없어요. 있다 보면은 걔는 또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놈 잡아요. 이렇게 해서 특히 안쪽에 있는 근육 섬유들을 눌러서 다 풀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바로 증가해요. 그러면 뇌 산소가
더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뇌 기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양쪽의 교대로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다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좋아질까요? 머리 위로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통, 만성 두통, 귀에 이명, 난청, 어지럼증, 메니에르, 눈, 뭐 백내장, 녹내장, 눈 빠질 것 같아, 눈이 뻑뻑해, 눈이 건조해, 코가 막혀, 코에 후비리가 생겨, 그리고 입안에 통증이 있는 거, 뭐 치아 통증, 구강 자결감 증후군, 그리고 또 부신경이 목이랑 어깨랑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거기까지 좋아져요. 그리고 미주신경이 내려오면 어디로 오느냐? 이 소화기관들, 소화기관, 그리고 소변 같은 이 비뇨기 계통도 같이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심장이 피를 보낼 때 그동안 잘 안 가니까 심장이 힘들었단 말이죠. 이제 슉슉 잘 올라가니까 심장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심장 질환도 답답하던 증상들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경동맥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운동, 마사지, 목비급 마사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쪽을 교대로 눌러준다. 한 양쪽 같이 누르면 피 안 통하니까 쓰러져요. 그러니까 눌러주고, 어떤 분들은 그걸 대비해서 의자를 갖다 놓고 아예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심화 과정으로서 좀 깊은 인대들을 찾아서 하나씩 몇 초간? 30초간 길게 눌러주고 떼고. 아파요. 이거 안 아픈 거 아닙니다. 이거 눌러주도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지는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육 잡고 세게 30초간 눌러준다. 그리고 또 수시로 이렇게 목혈관을 마사지 해주면은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